한국. 거기 개발도상국 아니야? 왜 거기에 간다는 거야?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이 낫지. 한국은 삼류 국가인데 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자고 제안하는 친구에게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더러운지 주변 여행객들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왓슨이고 뉴질랜드 출신의 32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여행과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걸 좋아하지만 제 친한 친구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저는 알았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죠. 한국, 듣기만 해도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여행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국이 얼마나 엄격하고 불친절한 곳인지 말이죠. 식당, 관광소, 호텔의 안내데스크까지 모든 게 불친절하다고 말이죠. 게다가 일본에서 한국인 관광객들과 안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시끄럽고 예의도 없었고 현지의 관습을 완전히 무시했었거든요. 한국인 관광객을 보았을 때 중국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겼죠. 절대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다른 곳을 갈래.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동료인 한나가 서울, 한국의 수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이 얼마나 멋졌는지 이야기하는 걸 멈추질 않았죠. 에밀리, 너 믿기지 않을걸. 그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기술, 음식, 문화 모든 게 정말 대단해. 저는 그녀의 말을 듣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 안 좋았고 사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었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았답니다.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고 저는 눈을 굴렸어요. 한나는 항상 모든 것에 신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계속 이야기할수록 저도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을까? 결국 많은 생각 끝에 그리고 친구들의 약간의 압박도 있었죠. 저는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일주일만 가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지 확인할 만큼만. 무거운 마음과 낮은 기대를 안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여행 전날 밤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면 어쩌지? 만약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싫다면?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 시작이네. 라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너무나 깨끗했어요.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반짝였죠. 그리고 모든 게 너무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마치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말자. 서울로 들어가면서 정말 놀라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시간에 딱 맞고 사용하기 쉬웠으며 영어로 된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도시를 탐험하면서 계속해서 놀랐어요. 거리도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해 보였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정말로 한국에 대한 제 신념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홍대라는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곳곳에 있었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해 그때는 정말 즐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집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일이지만 외국에서 잃어버리는 건 정말 악몽이었어요. 모든 연락처, 여행 계획, 심지어 몇몇 업무 문서들까지 다 사라졌어요. 정말 당황하기 시작했죠. 발걸음을 되짚어가며 핸드폰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희망이 없었어요. 수백만 명이 있는 도시에서 핸드폰을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좌절한 채로 벤치에 앉아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한국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며 가까운 경찰서로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의 핸드폰 분실에 관심이나 가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정말 관심을 가졌어요. 민지가 통역을 도와주며 제가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경찰관들은 참을성 있고 친절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엄격하고 불친절한 한국인들과는 전혀 달랐죠. 신고를 마무리하던 중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누군가 제 핸드폰을 찾아 근처 가게에 맡겼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를 나서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민지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감사의 표시로. 하지만 민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에요. 서로 돕는 거죠. 민지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너무 불공평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결심했어요. 일주일은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더 보고 싶었어요. 아니, 더 봐야만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이곳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은 한국에서의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여행, 문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거라는 거죠.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창문을 내다보니 벌써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고층 건물에 반짝이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희미하게 교통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오늘 하루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근처의 카페였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들어갔는데 의외로 많은 카페가 일찍 문을 열더라고요. 이곳에 일하는 문화에 맞춰진 것 같았어요.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저는 라떼와 페이스트리를 주문했어요. 급히 배운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약간 더듬거렸지만 바리스타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영어로 도와줬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출근길에도 불구하고 매우 깔끔하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여기서는 외모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경복궁을 탐방하기로 했어요. 입구에 도착하자 고대 궁궐의 문과 그 뒤로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 스카이라인의 대조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친절한 한국 여성 수진 씨가 이끄는 가이드 투어에 합류했어요. 그녀는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한국 역사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어요. 궁궐을 걸으며 수진 씨는 각 건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옛날 왕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알고 계세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왕이 침대가 너무 높아서 침대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이 필요했대요. 저는 왕이 침대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하며 웃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역사 속 인물들을 더 인간적으로, 더 친근하게 느껴지게 했어요. 궁궐은 아름다웠고 정교한 목조 구조물과 다채로운 채색 장식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험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보존된 점이 특히 감명 깊었어요. 걷다 보니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점점 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요. 투어가 끝난 후 저는 수진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궁 주변을 더 탐험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전통 한국 문화를 간직한 인사동이라는 동네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수공예품부터 전통차까지 다양한 상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에 이끌려 작은 찻집에 들어갔어요. 주인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추천할 차를 알려주셨고 저는 향긋한 녹차를 마시며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서울의 전경을 보기 위해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르며 만난 젊은 한국 커플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영어를 연습할 기회에 매우 들떠 있었고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았어요. 저도 모르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랐어요. 타워 꼭대기에 도착하자 숨이 멎을 듯한 경치에 감탄했어요. 도시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멀리에는 산이 보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며 마법 같은 장면이 연출됐어요. 서울이 얼마나 크고 활기찬 도시인지 새삼 실감했어요.
저녁에는 모험심을 발휘해 현지 한국식 바비큐 식당을 찾아갔어요. 들어서자마자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친절한 종업원이 테이블에 내장된 그릴에서 고기를 굽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좀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어요. 반찬들도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을 더해줘서 흥미로웠어요. 식사하는 동안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처 테이블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약간 외롭기도 했지만 이곳의 사회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솔직히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도시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흥미롭게 느낀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난 사람들 모두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고 제가 가졌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제한된 정보와 과거의 경험에 너무 쉽게 판단을 내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복잡하고 흥미로운 곳이며 놀라움으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앞으로의 여행이 어떤 즐거움을 줄지 기대감이 생겼어요. 어쩌면 한국에 대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네 번째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아직도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놀랍기만 했죠. 호텔 근처에 있는 귀여운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각 구운 페이스트리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분주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왕궁 중 하나죠.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어요. 궁은 정말 거대했어요. 화려한 지붕은 끝이 위로 살짝 올라가 있었고 정교한 디자인이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나이 지긋한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투어를 원하시나요? 그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그의 제안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는 궁을 함께 걸으며 투어를 시작했어요. 가이드인 김 선생님께서는 한국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혼자서는 놓쳤을 세세한 부분들, 예를 들어 다양한 동물 조각상의 의미나 건물이 행운을 위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등을 설명해 주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김 선생님은 아름다운 중정에서 잠시 멈추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그냥 현대적인 나라, 높은 빌딩과 기술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틀렸어요. 김 선생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거죠.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주니까요. 투어가 끝난 후 저는 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궁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북촌한옥마을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곳의 골목길은 좁았고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기와지붕과 나무문들이 또다시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들게 했어요. 사진을 찍다가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저는 돌아보며 말했어요.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젊은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북촌 즐기고 계신가요?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그녀의 이름이 수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옥 중 하나에 살고 있었고 저에게 동네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믿기지 않았어요. 수연은 마을 속에 숨겨진 작은 찻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 섬세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차를 마셨어요. 이곳은 이 동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정말 평화롭죠. 저는 동의했어요.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 손에 쥔 따뜻한 차,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옥 지붕의 풍경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선사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에 대해 수연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녀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해하며 들어주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봐주셔서 기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와보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모두들 정말 친절하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제가 우리 문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손님들을 돌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깊은 배려와 연결감을 의미해요. 오후가 저물어갈 때쯤 수연은 저를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친구들과 함께 가자고 초대했어요. 저는 기쁘게 응했어요. 우리는 중앙에 그릴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북적거리는 식당으로 갔어요. 그곳의 분위기는 고기 굽는 소리와 친구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수연의 친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에 대해 듣고 싶어 했어요. 저희는 고기와 야채를 구워서 상추에 싸먹으면서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두가 음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며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수연의 친구 중 한 명인 재훈이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우정과 장벽을 허물기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고 저는 마시는 소주보다도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좋은 음식과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며칠 만에 한국은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제 편견을 확인하려 했지만 대신 이 나라가 가득한 따뜻함과 역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열고 자신의 가정을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요. 한국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줬고 저는 그 교훈에 감사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배울 것도 탐험할 것도 더 많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기서 보내는 모든 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흥분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여행을 2주 더 연장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죠. 짐을 싸면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땐 긴장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한국은 단지 엄격한 규칙과 무례한 관광객들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사람들, 훌륭한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마지막 날을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먼저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이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너무 좋았어요. 지하철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했고 표지판에도 영어가 적혀 있어서 저한테는 모든 것이 훨씬 더 간단했죠. 궁궐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봤어요. 수문장들은 밝은 색의 전통 의상을 입고 깃발과 무기를 들고 있었죠.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현대적인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궁궐을 나와 인사동으로 걸어갔어요. 전통 가게들과 찻집들로 가득한 거리였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찻집에 들어가니 주인인 김 여사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이제는 제 이름도 아실 정도로 저를 잘 아시게 됐고 항상 새로운 차를 추천해 주셨어요. 에밀리, 오늘 떠나죠. 김 여사님이 녹차를 따라주며 물으셨어요. 저는 목이 메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이곳이 너무 그리울 거예요. 김 여사님이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한국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그분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잃어버린 제 전화기를 찾아준 민지 씨부터 편안한 차를 내어주신 김 여사님까지. 이곳에서 정말 많은 친절을 경험했어요. 김 여사님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처음에 전화기를 잃어버렸던 홍대로 향했어요. 그때 얼마나 무섭고 화가 났었는지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이제 홍대는 서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가 됐죠. 거리는 젊은이들, 거리 공연가들, 그리고 귀여운 카페들과 가게들로 붐볐어요. 저는 집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귀여운 문구류, 한국 마스크팩, 전통 찻잔 등을 기념품으로 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라가며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꼭대기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니 도시가 끝없이 펼쳐진 불빛과 높은 건물들로 가득했어요. 이 풍경이 세월에 따라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한국은 몇십 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변했죠. 제가 직접 이 변화를 볼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느꼈어요. 그곳에 서 있던 중 미국인 부부가 사진을 찍느라 고생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사진을 찍어준 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번이 한국에 처음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여자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 볼거리도 많고요.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저는 그들의 경험이 제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으며 웃었어요. 저도 딱 그 기분이에요. 처음엔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어요. 우리는 서로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해 예전에 저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에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부부와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 결심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가면 한국 여행에 관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요. 제 경험을 공유하고 제 시각이 바뀐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사온 기념품들, 찍은 사진들, 그리고 여행에 대해 적어둔 메모들을 바라봤어요. 각각의 물건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 먹었던 맛있는 음식, 그리고 보았던 아름다운 장소들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며칠만 머물렀다면 진짜 한국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나라에 기회를 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잠에 들면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경험했던 것들, 만났던 사람들, 배운 교훈들에 감사했어요. 한국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러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주도에 가는 게 너무 기대돼서요. 제 친구 해나가 제주도를 한국의 하와이라고 했는데 직접 보게 될 생각에 설레었어요. 배낭을 싸면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몇 주 만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떠올랐어요. 제주도로 가는 배는 잔잔했고 저는 대부분 갑판에 앉아서 푸른 파도를 보며 얼굴에 닿는 짭짤한 바람을 느꼈어요.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섬의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해변은 부드러운 모래와 맑은 물로 깨끗했고 멀리서는 섬 중앙에서 솟아오른 푸른 산들이 보였어요. 모험을 한라산 등반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라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가파른 부분에는 나무 계단과 손잡이도 있었어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시원해지고 전망은 점점 더 멋져졌어요. 섬 전체가 반짝이는 바다에 둘러싸인 채 제 아래로 펼쳐지는 게 보였어요. 산 중턱쯤에서 잠시 숨을 고르려고 멈췄어요. 그때 한국인 등산객 한 무리가 지나가다가 한 명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등산 재밌어요? 그는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남자는 자기 이름이 재훈이라고 소개하며 같이 등산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피했던 과거의 제가 떠올라서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받은 친절함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등산하는 건 재미있었어요. 그들은 등산로를 따라 보이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한국어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힘든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파이팅! 이라는 말로 저를 응원해줬는데 이게 한국식 응원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상에 도착해서는 다 같이 앉아서 간식을 나눠 먹으며 믿을 수 없는 경치를 감상했어요.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유대감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산하면서 재훈이 전통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초대했어요. 근처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그가 물었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식당은 아담하고 아늑했으며 낮은 테이블과 바닥에 깔린 방석이 있었어요. 재훈과 친구들이 메뉴에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주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곧 우리 테이블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채로운 요리들로 가득 찼어요. 재훈이 각 요리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삼겹살이라고 불리는 구운 돼지고기를 상추에 마늘과 소스와 함께 싸먹는 것도 있었고 김치찌개라는 매운 찌개와 바삭한 해물파전도 있었어요. 모든 음식이 맛있었고 새로운 맛을 시도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었어요.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한국어로, 그리고 종종 그냥 몸짓이나 웃음으로 소통했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놀랐어요. 식사 후 우리는 근처 해변으로 걸어가서 일몰을 감상했어요. 하늘은 아름다운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그 색들이 잔잔한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서 있던 그 순간 저는 깊은 평화와 행복을 느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대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싫어할 줄 알았던 곳에서 아름다운 섬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여행 중 가장 멋진 하루를 보냈어요. 작별 인사를 할 때 재훈과 친구들이 따뜻하게 포옹해줬어요. 언젠가 다시 제주에 오세요. 그들이 말했어요.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저는 산에 올랐고 새로운 음식을 맛봤으며 예전에는 피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여행은 단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의 감사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은 채 잠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주도는 제가 몰랐던 또 하나의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